10월 마지막 주입니다. 1979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군사 독재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정말 민주적인 세상이 돼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다. 모든 자유가 넘쳐나는 세상이 될 거다. 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1주년이 되었는데도 이렇다 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없고, 심지어 청와대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탄핵할 때만 해도 다시 한번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결국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그 좋은 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나쁜 일들이 또 반복되는, 이미 경험해서 우리가 그게 어떤 일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종교적인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할 때 들어왔던 종교예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종교가 국교가 되고 유럽에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발전돼 왔고 어떤 교류로 성장했는지와 관계없이 식민지 입장에서 기독교는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할 때 용의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식민지 노예로 부려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앞장서서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포장하는 거죠. 야만인 곳에, 믿음이 없는 곳에, 지옥인 곳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문명인을 만들고 계몽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앞다투어 식민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 교단에서 정책적으로 식민지에다가 선교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점해야 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먼저 선점을 해야 그 선교사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쉽게 말하면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빌미로 자국 군대를 거기다가 보낼 수 있고, 자국 군대를 보내서 결국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식민지 만들려는 구실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거기 보내지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들이 그걸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 스스로는 엄청난 이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식민지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교단 차원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희생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구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에 들어오면 문화가 다르고 살던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들을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깨부수려고 해요. 기독교는 타 문화에 들어와서 그 문화에 적응하며 그 문화와 더불어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독교는 항상 자기네 종교가 우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모든 종교나 문화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기독교만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요. 선민 사상이고 아주 교만한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네한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군대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순교자로 칭송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식민지에서는.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교인들한테 우리 젊어서도 그랬는데 굉장히 내세우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한국은 그 전에 여자들이 제사가 많아서 집안에 그 제사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사를 없애고 여자들을 제사로부터 해방시켰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그리고 거기에 다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제사가 많으면 1년에 몇 번 많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있을 수도 있겠죠. 한 달에 한 번 있으면 엄청나게 제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매주 오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밥 만들고 제사 음식 만드느라고 거기서부터 해방시켰다는 여성들은 교회 와서 뭘 하냐면 매주 교인들 점심 식사 준비를 합니다.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고 또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는 신방 다니자고 여신도들 쭉 끌고 다니면서 일주일이면 며칠을 교회에 올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뭐가 해방된 거예요? 제사로부터 해방된 것보다 교회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고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돈까지 뺏기는 거죠. 헌금으로. 그리고는 끝까지 내가 돈이 없으면 마지막에 대우도 받지 못해요. 남들은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데 봉사만 열심히 한 것 가지고는 장로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해야. 봉사를 거의 안 해도 헌금을 많이 하면 장로가 될 수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와 달리 예배는 일요일마다 봉사를 하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서 다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사는 내 조상님들에 대한 효심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일요일날 예배를 보는 거는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이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는 어거지입니까? 효심이 어거지예요?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교육이. 젊은 세대는 윗세대를 무조건 꼰대라고 부르고 니들은 다 싫어. 더군다나 이제는 숫자까지 많으니까 내가 왜 저 세대를 내가 책임져야 돼. 그 세대가 키운 세대인데 지금 세대가 키워진 세대가 키운 세대를 향해서 내가 왜 책임져야 돼. 자식 득벌나고 낳아서 키웠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가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식민지에서 또 하나의 그 신종 기독교죠. 몰몬교가 마리아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몰몬교회가 꾸준히 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가정을 또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정은 지상의 천국 그러면서. 같은 기독교 냄새를 풍기는데 기독교가 가정을 개무시하는 성향이라면 몰몬은 가정을 중요시하니까 한국인들 심성 자체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몰몬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둘 다 기독교한테 뺏기는 거예요. 가정적인 사람도 뺏겨. 더군다나 요새 노인들 천대받고 멸시받고 대접받는 데 없죠. 신천지에 가보면 노인들한테 엄청 잘해줍니다.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돈을 뺏어 먹을 세대를 따로 전략적으로 챙기고 그 다음에 노인들한테는 돈 별로 안 드리고 그냥 강사 하나가 그냥 그것도 강사가 돈 주는 강사도 아니고 신앙이 좋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를 이게 마치 천국 가는 교주한테 잘 보이고 사랑받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라이들이 많으니까 그 또라이들이 모여서 그냥 노인들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시설은 있는 거고. 기껏해야 간식이나 좀 나눠주면 그냥 그 나이 많은 교인들 놀아주는 사람 없는데 우리하고 놀아줘. 얘기도 해줘. 그렇게 해서 또 신천지를 우르르 뺏기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 종교가 처음부터 바울이라는 로마를 유대보다 더 사랑했다. 로마인인 게 유대인 것보다 더 자랑스러웠던 매국 성향을 가진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침략하고 뺏어서 타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야망과 미신으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던 종교이기 때문에 이 종교는 항상 매국적 성향을 갖고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단자라고 부르고 사입이라고 부르고 미신이라고 부르고 야만이라고 칭하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적으로 가장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장래성이 보이는 애들을 뽑아다가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한국 돌려보내는 거죠. 단지 목사들만 만든 건 아닙니다. 정치, 문화, 교육, 특히 교육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출신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유학 가고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는 교육 전문가가 되고 이러니까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기독교적 사상이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매국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들어와서 갑자기 근저에 들어와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치열하게 공격하기 시작해요. 민족이라는 개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유럽 같은 경우에 이슬람과 기독교를 믿는 같은 민족이 싸움을 했어요. 종교 싸움,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양쪽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양쪽이 다 잔인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무기를 주고 권력을 잡으라고 하고 도와주는 서방 세력이나 뭐가 됐든 간에 무슨 세력이든 간에 그렇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인한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이거 민족이라는 거 의미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민족이 잔인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슬람 지역이 이제 서서히 자기가 자립하는 추세가 되면서 이슬람 세력이 커지니까 종교적인 개념을 갖다 걸진 않아요, 잘. 왜냐하면 서방이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종교가 가서 거기서 활동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민족의 종교인 기독교가 그 땅에 들어가서 쟤들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만.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미신과 야만으로 핍박하긴 해도 그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힘이 강할 때 한국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이런 4대 성향의 또라이들이 그냥 해방의 이승만이가 또 그 매국노들을 또 다 인재라고 등에서 키워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슬람은 다르거든요. 종교를 중심으로 민족으로 뭉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깔 수 없으니까 이슬람을 직접 공격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게 다 되니까 이슬람을 공격하지 않고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교인 자체를 하나의 민족으로 묶어서 이들을 테러리스트화하고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개념 때문에 세계 평화가 깨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는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모체가 되는 유대교라고 하는 야훼 종교, 또 이 야훼를 또 기본으로 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계 종교죠.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이 세 개의 종교가 전 세계를 전쟁터로 밀어놓고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인종적 갈등, 민족적 갈등은 그닥 많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부족 간 전쟁이 치열하지 않느냐. 부족 간 전쟁을 치열하게 만든 것이 서구죠.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좌우로 보듯이 쭉쭉 국경선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같은 부족들이 국경선을 중심으로 이쪽과 이쪽을 살게 되면 각기 다른 지배를 받고 다른 지배를 받으면서 앙금이 생긴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망가진 민족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원래 인도인들은 파키스탄이냐 무슬림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됐던 건데 갑자기 인도 정부가 이제 새로 독립을 하게 되니까 이 시기쯤에서 영국이 생각하기를 인도의 단합성을 깨는 건 무엇일까? 인도인이라는 것을 좀 깨야겠다. 이게 단결력이 좋으니까. 그때 생각하는 정책이 바로 뭐냐면
증명서,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증이죠. 증명서를 만드는 난에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해요. 이제까지는 그냥 인도인이라고만 살았던 건데 이제부터는 내가 인도인이긴 한데 내가 무슬림이야? 아니면 힌두교인이야? 아니면 불교인이야? 아니면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종교를 물어보기 시작하게 되면서 무슬림과 힌두교의 갈등이 커지고 결국은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갈려나가게 됩니다. 무슬림 쪽은. 그러니까 서구가 지속적으로 식민지 해온 정책은 뭐냐 하면 민족이라는 개념을 뭉개뜨리는 거예요. 민족이 중요하지 않아. 민족보다는 종교가 중요해. 이 종교의 뒤를 이어받은 거 같은 개념의 맥락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구 쪽하고 러시아 쪽은 워낙에 앙숙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러시아 혁명에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이데올로기와 같이 묶어서 이번에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적이 분명치 않아서다. 우리가 무엇을 상대로 싸우는지를 분명치 않게 되기 때문에 철거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뭐냐면 민족이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일제의 한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투쟁의 역사보다 이념이 더 중요하다. 이념이 빨갱이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성립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족입니다. 같은 땅에서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에서 살아왔고 형제지간이고 혈연으로 맺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이걸 기본으로 세계를 향해서 사랑도 뻗어나가고 정신들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민족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